안녕하십니까. 기사포스트 강사 권호석입니다. 자, 먼저 정보처리 필기 합격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제 마지막 관문이 이제 실기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실기 관련해서 시험 소개 그리고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는 합격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기는 필기하고 조금 다릅니다. 필기는 그 출제 기준이 최근에 변경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위주로 해서 준비하신다면 충분히 합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필기는 문제와 정답이 이제 공개가 됐죠. 근데 실기는 최근에 출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변경됐고요. 그래서 정보가 많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그래서 시험 준비에 더더욱 어려움이 많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공단에서 필기는 문제하고 답을 공개하지만은 실기는 문제와 정답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학습 정보와 기출 문제를 구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때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요. 기사포스트에서는 응시하신 회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최대한 문제를 복원하고요. 답안을 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들을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이 자료들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저작권 문제 때문에 강의에서 제가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고요. 이번 합격 전략 강의에서는 전반적인 시험 소개하고 그리고 과목별로 해서 출제되는 패턴들 그런 거 분석을 해서 어떻게 하면은 학습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리고요. 본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1회부터 출제 기준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여러분들 보실 때 2017년 이전, 그러니까 2016년까지가 되겠죠. 2016년까지의 기출문제와 그 이후의 기출문제는 다릅니다. 내용도 조금 다르고요. 출제되는 패턴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여러분들 자료 보실 때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강의 수강하시는 분들은 그런 혼란이 없도록 과거의 기출문제를 최근 유형에 맞도록 다 수정을 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만 믿고 잘 따라오시면 이런 혼란들 없을 겁니다. 자, 문제하고 정답을 공개하지 않는다. 자, 공단에서 공개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기출문제는 공개된 정확한 이제 자료는 없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공단에서 딱 하나 공개를 했습니다. 2016년도에 공단에서 공개 문제를 이제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이번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주관식 형태로 해서 출제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과거에는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었는데요. 이번에 주관식으로 바뀌었는데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단답형도 있을 거고요. 서술형도 있겠죠.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 것인지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출문제를 전혀 공부하지 않을 수는 없죠. 그래서 최신 기출문제를 강의 중에 말씀을 드릴 건데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복원한 자료를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자, 기사포스트의 회원님 수가 가입하는 그 수가 전체 전국의 응시자 수의 20에서 한 30% 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은 수가 기사퍼스트에서 강의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시험을 보시고 합격하신 분들하고 인터뷰를 해서 문제를 복원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들을 가지고 강의 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을 거고요. 간단하게만 기출문제 한번 패턴 한번 분석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합격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기사 합격률이 있고 이제 산업기사 합격률이 있는데 조금 다릅니다. 패턴이. 자, 2017년 3회 때 12% 상당히 낮죠. 합격률이. 자, 그러다가 다음 시험인 2018년 1회 때 54% 그리고 2018년 2회 때는 65%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 3회는 조금 예외적으로 너무 어렵게 출제된 그런 회차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54, 64, 자, 이 정도 수준으로 아주 쉽게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 왜냐하면은 2020년부터 정보처리 필기 시기가 완전 개편이 됩니다. 완전 개편이 돼요. 그러면 이제 합격률은 당연히 2020년부터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2019년까지는 시험을 좀 쉽게 해서
이제 합격자 수를 많이 배출을 아마 시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준비하시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유리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산업기사는 23%에서 35, 40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35% 이상 정도라면 상당히 쉽게 출제가 되는 겁니다. 주관식 시험인데 35% 이상이라면 사실 이제 쉽게 출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기사도 이제 쉽게 앞으로 이 정도 수준으로 출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출제 기준 변경된 내용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설명드린 내용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학습하는 방법이 예전과 조금 바뀌었습니다. 자, 개정하기 전 하고요. 개정 후 하고 보시면은 일단 영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과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알고리즘 실무, 알고리즘 크게 바뀐 거 없고요. 자, 데이터베이스, 업무 프로세스, 전산 영어. 자, 신기술 동향이 IT 신기술 동향 및 시스템 관리라고 바뀌었는데 예전보다는 좀 더 폭넓게 더 많은 영역에 대해서 시험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배점이 예전엔 10점이었는데 25점 배점으로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알고리즘 배점이 예전에 30점, 데이터베이스 30점, 업무 프로세스 20점, 전산 영어 10점인데 전산 영어는 그대로고요. 알고리즘이 25점, 데이터베이스 25점, 업무 프로세스가 15점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배점 조정이 되었는데 배점 조정이 된 이유가 뭐냐면은 자, 예전에는 알고리즘하고 데이터베이스 배점이 합하면 60점이잖아요. 이게 합격 점수가 되는 겁니다. 필기는 과락이 있지만 실기는 과락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고리즘하고 데이터베이스만 열심히 공부하면요, 합격이 가능했었습니다. 예전에는. 나머지 과목들 0점 받아도 과락이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어요. 자, 그런데 배점이 이제 바뀌었죠. 알고리즘하고 데이터베이스만 공부해서는 합격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전체적으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배점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학습하는 방법과 이제 출제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서 학습하는 방법이 좀 달라졌습니다. 전체 과목을 다 여러분들이 꼼꼼히 학습을 하셔야만 넉넉한 점수로 이제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공단에서 공개한 자료는 이 자료밖에 없습니다. 자, 공단 공개 문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공단에서 이런 식으로 앞으로 출제할 거다라는 그런 자료가 되는데 사실 현재 시점의 기출문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 번은 보실 필요는 있어요. 공단 공개 문제가 강의 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지금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출제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단 공개 문제도 중요합니다. 자세한 이론적인 학습하는 부분들은 강의 중에 말씀을 드리고, 자, 합격 전략 강의에서는 기존의 객관식 방식에서, 그러니까 2016년까지는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었는데 2017년부터는 주관식으로 바뀌었는데요. 자, 어떻게 이제 출제가 되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첫 번째 문제가 있는데 캡슐화가 이제 정답이 되는데, 캡슐화 우리 필기 때 배웠었죠. 객체 지향, 그런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한번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필기에서 배웠던 내용이 실기에서도 또 출제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는 이제 순서도라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순서도는 알고리즘 과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2번 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알고리즘에서 2번 이런 식으로 나오진 않고요. 그냥 숫자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런 식으로 쭉 출제가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알고리즘 파트가 있고, 알고리즘 영역이 있고, 데이터베이스 영역이 있고, 전산 영역이 있고, 이런 식으로 나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순서도 문제가 나오는데 이 내용은 강의 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순서도가 출제가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순서도가 출제가 되면 이렇게 블랭크가 있어요. 자, 이 블랭크를 주관식 형태로 해서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되고요. 여기에 이제 답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답을 입력하시면 되고, 자, 연습란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 순서도 풀이를 위해서 메모 같은 것을 여기 남기시면 됩니다. 자, 채점은 이 정답, 답 입력한 이 내용만 가지고 채점을 합니다. 여기는 채점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시언어 나옵니다. 시언어 나오고요. 이 프로그램 영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필기 때 내용을 한번 접해 보셨을 거예요.
C 언어 나오고요. 자, 그 다음 이게 어플리케이션 개발 모델이라고 해서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이론적인 내용도 출제가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자,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 그러니까 C 언어하고 자바 언어하고 크게 다른 점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5번까지 해서 이제 알고리즘 영역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이제 데이터베이스. 우리 필기 때 다들 배우셨잖아요. 그쵸? 근데 배웠을 때는 우리 사지선다형이라고 해서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정확하게 모른다 하더라도 답을 어느 정도 선택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실기 들어와서는 주관식 형태이기 때문에 자, 보시면은 이렇게 지문이 나오고요. SQL문으로 작성하시오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게 다 완벽하게 입력할 수 있어야만 12점, 배점 다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만일 이렇게 쉼표라든지 세미콜론이라든지 이런 거 빠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0점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실기는 공부하실 때 대충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완벽하게 주관식 형태로 해서 서술형이라든지 단답형으로 입력할 수 있을 정도로 반복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필기 때 배웠던 트랜잭션 특징, 이런 내용들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필기 때 배웠던 데이터베이스는요, 실기에서 그대로 또 출제가 됩니다. 자, 이거 DBMS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건 정규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자, 이거는 업무 프로세스 이제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업무 프로세스가 지금 보시면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이거보다도 현재는 더 쉽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너무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업무 프로세스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부서가 회계 부서라면은 회계 업무를 처리하는 프로세스가 있겠죠. 그 절차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절차들을 묻는 그런 과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이제 그 용어들도 또 출제가 되고 있고 관련 이제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묻는 내용들이 출제가 됩니다. 현재보다는 공개된 문제보다는 실제 더 쉽게 현재 출제가 되고 있고요. 거의 보너스 점수를 줄 수 있는 그런 과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 전산영어인데요. 전산영어도 지금 보면은 약어를 주고 풀네임 입력하는 이런 형태인데 이런 형태가 출제될 수도 있고 이제 출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산영어는 주로 영문 지문이 쭉 나오고요. 자, 이 지문을 읽어서 영문으로 용어 입력하도록 그렇게 보통 출제가 됩니다. 자, 선긋기가 나왔는데 이거 출제되지 않습니다. 이런 형태로 공개 문제로 한번 발표가 되었는데 이렇게는 출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14번부터는 이제 신기술 용어가 나옵니다. 신기술은 최근에 이슈가 되는 용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IT 인프라 서비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산실에 전산 개발자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전산실장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그렇게 전산실을 관리하고 회사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들, 그런 용어들, 그러면 이제 보안이라든지 어떤 관리적인 그런 용어들이 나오겠죠. 자, 그런 용어를 묻는 그런 문제가 되고, 자, 이 문제는 보세요. 자, 백업 중에서 이런 백업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오죠. 이런 서술형도 출제가 됩니다. 잘 출제되진 않는데 가끔 한 번씩 서술형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용어를 여러분들이 암기를 할 때 단답형으로 학습 일단 우선적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자, 이렇게 단답형으로 일단 학습을 하시고, 그러니까 지문이 쭉 나오면은 이 지문을 보고 용어를 입력할 수 있도록 먼저 1차적으로 학습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시간적 여유가 되시면은 이 용어를 줬을 때 핵심이 되는 키워드 위주로 해서 서술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학습을 하시면은 합격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학습하기 상당히 힘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서술형은 그렇게 많이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단답형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고 이제 여유가 되시면은 서술형 이제 준비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신기술 관련된 용어고요. 자, 이것도 신기술 관련된 용어들이 되겠습니다. 배점이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옵니다. 신기술은 상당히 폭넓게 나오죠. 그래서 배점 25점이지만은 25점 만점 받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자, 이것도 신기술 용어가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공개 문제 다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 거구나. 그 정도 아시면 되는 거예요.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실 필요는 없죠. 강의 중에 다시 말씀을 다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단답형이 나오고 서술형도 이렇게 출제가 되는 거구나라는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개 문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과목별로 해서 출제되는 패턴들을 분석을 하고 그 분석된 결과를 가지고 학습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2015년부터 해서 기출되었던 그 내용들이 있는데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다 정리하기는 힘들 거예요. 그죠? 이 자료들은 출판사 교재도 없고요. 다른 이제 사이트에서도 제공하지 않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들 들어보시면은 과목별로 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2015년 4회부터 알고리즘 과목에서 순서도, 자, 알고리즘에 보시면은 순서도도 있고 C 언어도 있고 자바 언어도 있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 파트 관련된 용어도 같이 포함되어서 알고리즘에서 출제가 됩니다. 근데 과거에는 알고리즘이라고 했을 때는 이 부분은 없었고요. 순서도만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알고리즘 과목에서 순서도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2015년 4회부터 해서 기사 그리고 산업기사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유형들이 출제가 되었는데 자,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한 부분들이 있죠. 자,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기존의 기출문제가 반복돼서 출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동일하게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2년 2회 때 이제 기사 2010년 4회 기출문제가 그대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사 해서 기사 순서도는 기사 기출문제가 계속 반복해서 출제가 되었고요. 산업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기사 기출문제가 계속 반복해서 출제가 되었어요. 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2016년 3회까지의 기출문제를 분석한 결과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거 현재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현재 2017년부터 해서 2018년까지 기출문제가 되는데요. 자, 순서도, C언어, 자바 언어, 소프트웨어 개발 이렇게 항목이 나뉜다 말씀을 드렸었죠. 그 중에 순서도가 배점이 가장 높아요. 뭐 10점, 12점, 12점 이렇게 배점이 높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것도 좀 기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사. 자, 기사 기출문제, 기사 기출. 자, 보세요. 과거에 출제되었던 기사 기출문제가 반복해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만 잘 학습을 하시면은 순서도는 누구나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기출되는 내용들을 분석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순서도 항목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방향이 잡힐 거예요. 제가 무조건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하라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데이터를 통계를 내보면 그 답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C언어. 자, C언어는 2017년부터 새롭게 추가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기출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회 새로운 유형이 출제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출제되는 내용이 주제를 보시면은 최소값 구하기, 내림차순 정렬하기, 소수, 짝수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자, 이런 내용들은 자, 우리 순서도 파트에서 순서도 파트에 보시면은 이진수 덧셈, 보수 구하고 정렬을 하고 진법 변환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약수의 개수 구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순서도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C 언어나 자바 언어의 코드로 표현할 수 있는지 그것을 묻는 방식으로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C 언어하고 자바 언어는요. 순서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순서도의 어떤 그 개념을 가지고 각각의 문법에 맞도록 풀 수 있는지 그것을 묻는 방식으로 출제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C언어하고 자바는 그런 식으로 출제된다는 정도 아시면 되고요. 자, 소프트웨어 개발 파트는 최근에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자, 이전에는 출제가 되었어요. 이렇게 출제가 되다가 2017년 3회부터는 좀 출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중에 제가 말씀을 일단 드릴게요. 말씀을 드릴 테니까 앞으로 출제될 가능성은 물론 있지만은 이제 다른 파트에 비해서 C라든지 자바 순서도에 비해서는 출제될 가능성은 낮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정보처리 실기를 대비하는데 2주밖에 시간 남지 않았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강의 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것은 제외하고 나머지를 집중적으로 학습을 하시는 것이 좀 더 유리하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파트에서 설명드렸던 용어가 이제 알고리즘에서는 출제되지 않는데 전산영어 과목에서 출제되는 경우는 있어요. 그래서 정보처리 실기는
그 용어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용어가 전산 영어에서도 나올 수도 있고요. 신기술에서 나올 수도 있고 업무 프로세스에서 나올 수도 있고요. 소프트웨어 개발 항목에서도 또 출제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리즘 배점이 25점인데 25점 배점에서 만점, 그러니까 25점을 목표로 해서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순서도는 강의만 사실 다 들으시면은 모두 배점 그대로 여러분들 점수를 가져올 수가 있고요. C 언어하고 자바 언어가 새롭게 추가가 되었지만은 대부분 강의에서 설명드린 내용들이 반복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학습을 하시면은 알고리즘은 만점이 가능합니다. 자, 정보처리 산업기사 알고리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7년 1회부터 해서 2018년까지 한번 보시면은 순서도는 자, 기출문제는 아니지만은 초급 세 번째 강의가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초급 강의가 출제가 되었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자, 초급 강의는요, 기출 문제를 바로 풀이하기 힘들기 때문에, 공부하기 힘들기 때문에, 먼저 학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에서 100까지의 합을 구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인데, 산업기사에서는 기출 문제보다도 더 쉬운 문제가 이렇게 처음에는 출제가 되었고요. 그 이후부터는 산업기사 기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사하고 동일하죠. 순서도는 산업기사 기출 문제가 반복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실에 들어가시면은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순서도는 기사와 산업기사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기사만 보시면 되고 산업기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산업기사만 학습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C 언어하고 자바 언어 같은 경우에는 기사하고 동일합니다.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기 때문에 매회 새로운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순서도를 이해를 해야만, 순서도를 먼저 이해를 해야만 풀 수 있도록 그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C 언어, 자바 언어의 문법에 맞도록 순서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강의 중에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소프트웨어 개발 파트도 2017년 2회 때는 출제가 되었는데 이후는 출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출제될 가능성은 조금 낮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산업기사도 보시면은 이제 만점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점을 목표로 하시면 됩니다. 자, 기사 퍼스트 강의실 구성 말씀을 드릴게요. 알고리즘은 배점 25점인데 강의 수는 좀 많습니다. 항목들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알고리즘에서 순서도 있죠. 순서도를 기출문제를 바로 풀이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기출문제가 기사 기출 풀이 강의가 있고 산업기사 기출 풀이 강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개의 강의를 기사는 기사만, 산업기사는 산업기사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사 보시는 분들은 산업기사를 보실 필요는 일단 없는데 일단 초급 강의는 다 보셔야 됩니다. 기사를 공부하시든 산업기사를 공부하시든 초급 강의는 일단 보셔야 돼요. 보시고 기사, 산업기사로 나뉘어서 그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C 언어하고 자바 언어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은 이제 하나로 묶어서 이제 강의가 진행이 되는데요. 자, C 언어하고 이제 자바 언어하고요. 크게 내용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 그냥 C 언어 이해하시면은 자바 언어는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C 언어를 좀 더 이제 많은 시간을 할애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자바 언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자, C 언어하고 자바 언어에서 배우는 내용 중에 순서도가 또 나옵니다. 순서도. 자, 여기서 배운 순서도, 여기서 배운 순서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순서도가 C 언어, 자바 언어 문법에 맞도 출제되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인 내용들, 그러니까 수열, 최대값, 최소값, 그리고 간단한 정렬, 피보나치 수열, 약수, 이런 순서도 중에서도 그 기출문제 중에서도 좀 쉬운 유형들이 있습니다. 이런 유형들이 C 언어에서 기사와 산업기사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C 언어 공부할 때, 자, 여러분들이 만약 기사를 준비한다 하더라도 산업기사에 수열 합계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정렬, 최대값, 최소값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말씀드리는 순서도는 산업기사 기출문제지만 그래도 기사 준비하신다 하더라도 공부하셔야 되는 겁니다. C 언어하고 자바 언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C 언어, 자바 언어는 새롭게 출제되는 파트가 되기 때문에 기사, 산업기사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분하지 마시고 이 강의 중에 설명드리는 순서도는 기사, 산업기사 구분하지 마시고 모두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가끔
저는 산업기사를 준비를 하는데, 자, C 언어에서, 자바 언어에서 기사 순서도를 말씀을 이제 들었다. 기사 순서도 내용을 들었다. 그거 공부 안 해도 됩니까? 라고 질문을 주시는데, C 언어에서 혹은 자바 언어에서 말씀드리는 순서도는 기사, 산업기사 구분하지 마시고 모두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기사 2016년 3회까지의 출제 패턴 한번 보시면은 최근에 자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은 기출문제가 반복되었다는 것을 표시한 겁니다. 자, 기출문제가 계속 반복해서 출제가 되고 있죠. 자, 출제 기준이 바뀌고 난 뒤에도 이 내용들이 그대로 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패턴이 중요한 겁니다. 자, 산업기사도 동일하죠. 자, 출제 기준이 변경되고 난 뒤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제 기준이 바뀌고 난 뒤에 자, 항목을 보시면은 SQL을 직접 작성하는 문제가 매번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번 나옵니다. 그리고 배점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죠? 배점이 전체적으로 좀 높은 편입니다. 우리 필기 때 SQL, 뭐 select mun, 뭐 이런 여러 가지 명령문들이 있었는데 그냥 구분은 여러분들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뭐 select mun, create mun 이런 것들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구분은 가능합니다. 하지만은 문제를 주고 직접 SQL문을 작성하시오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강의 듣고 SQL 작성하는 연습을 충분히 하셔야 돼요. 이해하고 직접 작성하는 연습을 상당히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만점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SQL문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쉬운 문제가 나옵니다. 쉬운 문제가 나오는데 직접 작성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insert into drop, 뭐 delete, create 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아주 기본적인 SQL문이 나오는데 직접 작성이 어려워서 틀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SQL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비중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기출문제가 주로 반복해서 나오고요. 그리고 네 번째 강의, 뭐 여섯 번째 강의 이렇게 출제가 되었다라고 제가 표시를 했는데 자, 데이터베이스 강의는요. 기출문제들을 설명드리는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내용은 많이 추가하지 않았고요. 어차피 기출문제가 계속 반복해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기출문제 위주로 강의가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네 번째 강의, 여섯 번째 강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요. 이 강의에 포함된 기출문제가 그대로 출제가 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단답형이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출제가 됩니다. 단답형이 나오는데 이해하고 문제에서 설명하는 용어를 입력하는 학습을 먼저 하셔야겠죠. 그러니까 학습을 하실 때 일단 단답형에 대해서 대비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단답형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는 서술형이 많이 출제가 되었는데 서술형이 출제가 비중이 높으면은 합격률은 상당히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답형 위주로 최근에 좀 패턴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단답형의 문제를 맞출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시간적 여유가 되면은 서술형을 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SQL문 직접 작성하는 연습 하셔야 돼요. 이건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도 새로운 내용이 출제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기출문제가 그대로 좀 출제가 되고 있는 패턴이고요. 다만 주관식이다 보니까 직접 입력하기가 좀 힘들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충분한 반복 학습을 통해서 주관식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산업기사 한번 보도록 하죠. 산업기사도 산업기사는 기사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제 단답형밖에 출제되지 않습니다. 서술형이 나오지 않아요. 물론 SQL문은 나오는데요. 이제 다른 용어를 묻는 문제들은 서술형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서술형이 나올 가능성이 좀 낮아지고요. 그리고 분석된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출문제하고 그리고 강의 중에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반복해서 출제가 됩니다. 기사하고 산업기사의 패턴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알고리즘 순서도에서는 기사하고 산업기사를 제가 구분을 해드렸죠. 이제 뭐 데이터, 통계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순서도는 기사와 산업기사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었습니다. 근데 데이터베이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요, 기사에서 출제되었던 정규화 문제가 있으면 산업기사에도 정규화 출제됩니다.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사, 산업기사 구분하시면 안 됩니다. 구분하지 마시고 강의에서 설명드리는 강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죠? 데이터베이스 실무 6개 강의하고 특강으로 해서 2개 강의 추가되었습니다. 8개 강의만 보시면은 25점 배점 만점 가능합니다. 자, 신기술 기사 2016년 3회까지 한 패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기사 기출 문제인데 기사 용어가 이렇게 출제가 되었다는 것을 제가 표시를 한 거고요. 자, 이 색깔은 기사, 산업기사 구분하지 않고 같이, 그러니까 산업기사에도 나오고 기사에도 나오는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 이건 정보통신기술협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여기서 매번 1년에 한 2번 정도 신기술 용어를 발표를 합니다. 그 용어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기술은 보시면은 기출 문제가 반복되는 빈도가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알고리즘에 비해서 조금 낮습니다. 낮은 이유가 과목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술이라는 것은 최근에 이슈가 되는 용어가 출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출제되었던 용어가, 그러니까 DMB라는 용어가 예전에는 신기술 용어지만은 최근에는 DMB가 신기술 용어라고 보기는 좀 힘들죠. 그래서 최근에는 출제가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완전히 출제가 안 되느냐, 배제가 되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DMB가 신기술에서 또 출제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 용어도 출제가 됩니다. 물론 신기술 용어가 더 비중 높게 출제가 되죠. 자, 산업기사도 자, 비워진 부분이 많죠. 그러니까 새로운 용어가 매번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기사 한번 보도록 하죠. 기사 보시면 대부분 단답형이고요. 서술형은 가끔 한 번씩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분석된 결과를 보시면은 기사인데 산업기사 기출된 내용들도 용어들도 같이 출제가 되네요. 자, 조금 전 말씀드렸잖아요. 2016년 3회까지의 출제 패턴을 보시면은 기사, 산업기사 공통으로 이제 같이 출제가 되는 용어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와 같은 형태로 해서 지금도 출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기술은 기사하고 산업기사하고 구분해서 학습하시면 안 됩니다. 같이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용어가 이제 이렇게 도스, 그냥 영문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한글로도 이렇게 입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용어, 이제 영문, 약어 이런 것들 같이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준비를 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신기술은 이제 과목 특성상 새로운 용어가 매번 나옵니다. 매번 새로운 용어가 나온다고 보셔야 되고요. 배점이 25점 배점인데 25점 사실 만점 받기는 어렵습니다. 한 15점 정도 목표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기출되었던 용어들 중심으로 해서 보시고요. 그리고 출제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서 추가된 용어들도 있습니다. 추가된 용어들 강의로 만들어서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용어까지 보시면은 한 15점 정도는 충분히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산업기사는 서술형이 없습니다. 대부분 단답형으로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습을 하실 때 단답형에 맞춰서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겠죠. 자, 기사, 산업기사, 기사 용어들도 나옵니다. 이제 산업기사에서 기사 용어도 나오기 때문에 구분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같이 학습을 하셔야겠습니다. 한글, 영문, 약어 같이 암기를 좀 하셔야 되고요. 자, 만점은 어렵습니다. 한 15점 정도 목표하시면 됩니다. 신기술 강의실 구성 말씀을 드릴게요. 강의수는 몇 개 없습니다. 기사, 지금까지의 기출문제, 산업기사, 지금까지 기출되었던 용어들 해설하는 그런 강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신기술은 기사와 산업기사를 구분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기사를 준비하든 산업기사를 준비하든 다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왜 제가 구분을 했냐? 그것은 이제 개개인에 따라서 시험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기사하고 산업기사를 구분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기사를 우선적으로 학습을 하시고, 산업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산업기사를 우선적으로 학습을 하십시오. 그래도 기사는 기사에서 더 많이 출제가 되고요. 산업기사는 산업기사에서 더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 용어라는 것은 출제 기준이 바뀜에 따라서 시스템 관리 파트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개 강의 더 추가가 되었고요. 세 번째 강의는 데이터베이스하고 업무 프로세스, 전산 영어, 그리고 SQL 이런 내용들을 추가를 해드렸습니다. 같이 보시면 됩니다. 업무 프로세스 출제 패턴 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3회까지 기출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기출되었던 용어 보시면은 기사 용어가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경우도 있고, 기사 사는 기사 구분하지 않고 반복 출제되는 용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 사는 기사를 구분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지문에서 찾기라고 되어 있는데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 한번 보십시오. 자,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 보시면은 매입 요청, 매출 정보, 지급 결의 이런 것들은 업무 프로세스 관련된 용어가 아니라 업무 프로세스의 어떤 지문상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용어가 아니라 이렇게 괄호가 나오면은 이렇게 채우면 되는데요. 이 채우는 이 내용이 지문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문만 잘 읽게 되면은 답을 그냥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출제가 되는 것이죠. 그 외에 식스 시그마라든지 이런 용어들, 이런 것들은 이제 업무 프로세스 이제 용어가 되는 거고, 이런 용어들은 미리 암기하고 있어야만 넣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문에는 없습니다. 알고 있어야만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술이라든지 전산영어, 업무 프로세스가 그와 같이 출제가 됩니다. 지문을 읽고 용어를 입력하도록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문에서 찾을 수 있는 유형이 있고요. 지문에서 찾을 수 없고 이제 그 읽고 지문을 읽어서 이제 용어를 입력하도록 하는 그런 문제가 같이 출제가 됩니다. 자, 이건 산업기사 패턴이 되고요. 비슷하죠. 자, 최근 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서술형으로 출제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쉽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단답형 혹은 지문 속에 답이 있는 유형으로 출제가 됩니다. 자, 지문 속에 답이 있는 유형하고 단답형이 혼합되어서 출제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된다라면은 세 문제는 지문 속에서 찾을 수가 있고요. 한 문제는 용어를 알고 있어야만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상당히 쉽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지문 속에 답이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문만 잘 읽게 되면 15점 배점 그대로 가져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기출 문제가 반복해서 출제가 되고 있고, 가끔 신기술에서 출제되었던 용어들이 업무 프로세스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프로세스, 신기술, 전산영어는 같이 혼합되어서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요. 자, 신기술 용어도 출제되고요. 한글, 영문, 약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보시면은 대부분 용어라는 것이 영문, 약어로 보통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한글로도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한글로 된 용어는 한글 용어 꼭 알고 계셔야 되고, 영문, 약어까지 그렇게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업무 프로세스는 최근에 쉽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만점 목표로 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십시오. 자, 산업기사 한번 보도록 하죠. 산업기사에서 기사 기출 문제도 출제가 되고 있네요. 조금 전 말씀을 드렸고요. 자, 신기술 용어도 출제가 되고 있고요. 계속 이제 지문 속 답, 단답형 이렇게 나오다가 최근에 지문 속 답, 그러니까 지문만 잘 읽게 되면 모두 답을 넣을 수 있도록 이와 같은 형태로 지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점 목표로 해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자, 강의는 2개 강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문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유형, 최근에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용어를 암기해야 되는 문제 유형, 그렇게 나누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구분하지 마시고 이제 모두 학습을 하십시오. 자, 전산영어 패턴이 되겠습니다. 기사는 주로 기사 용어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산업기사는 산업기사 용어가 반복해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사하고 산업기사는 약간 구분이 되죠. 기사는 기사, 산업기사는 산업기사에서 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꾸준히 영문, 지문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산영어가 되기 때문에 지문 자체가 영문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기사는 기사에서 주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파트의 내용들도 가끔 출제가 됩니다. 신기술, 기출 내용도 또 출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자, 근데 전산영어 같은 경우에는 독해 능력이 사실 중요합니다. 자, P4라든지 VOIP, AR 이거 잘 몰라서 답을 못 넣는 것은 아니죠. 필기 때 다 공부했고요. 실기에서도 다시 공부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인데 왜 답을 못 넣느냐? 그것은 독해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근데 독해를 배점 10점 때문에 다시 여러분들 영어학원 다니실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욕심은 내실 필요 없습니다. 독해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만점 목표에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독해 능력이 조금 떨어진다. 자, 그런 경우에는
너무 크게 목표 잡지 마시고 한 3점 정도 목표 잡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산업기사도 마찬가지예요. 패턴은 영문 지문으로 출제되는 형태가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제 산업기사 용어들이 주로 많이 출제가 되고 기사 용어가 출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3점 정도 목표 잡으시면 됩니다. 자, 전산 영어는 배점이 낮고요. 출제되는 용어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한 개로 해서 모두 정리를 했습니다. 강의 하나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기출풀이가 상당히 중요하죠. 응시하신 분들의 기억을 모아서 정리한 기출문제 계속 매회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기출문제는 반복해서 앞으로 계속 출제가 될 거예요. 자, 지금까지 과목별로 해서 기출된 통계 자료를 가지고 학습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사, 산업기사 구분되어서 출제되는 과목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과목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등급에 맞도록 그렇게 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대로만 강의만 잘 따라오시면요. 합격 점수가 60점이지만 80점 이상으로 합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대로만 그렇게 앞으로 잘 따라오시면 돼요. 자, 학습법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완강하는 겁니다. 강의만 다 들으셔도 거의 뭐 80% 이상은 합격이 가능합니다. 근데 암기 위주로 하시면 안 되고요. 이해 위주로 학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주관식 방식이기 때문에 단답형으로 답을 넣을 수 있는지 항상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SQL 작성하는 연습을 또 하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대비를 하시면 되고 서술형도 시간적 여유가 되시면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사, 산업기사 강의를 구분해서 이제 강의가 일단은 진행은 됩니다. 왜냐하면 순서도가 이렇게 구분되어서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외의 문제는 기사하고 산업기사가 명확하게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명확하게 정확하게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같이 보실 것을 제가 권해드리고요. 가급적이면 같이 보십시오. 하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다. 그러면 어쩔 수 없잖아요. 효과적인 학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남은 시간, 투자 대비해서 합격을 하시기 위해서는 준비하는 등급에 맞도록 공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예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원칙적으로는 순서도를 제외하고는 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용어를 암기를 해야겠죠. 한글 용어도 있고요. 영문 약어도 있습니다. 단답형, 서술형. 자, 단답형으로 나오고 서술형으로 출제가 되는데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죠? 정확하게 서술형을 잘 작성을 못 하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최대한 입력을 하십시오. 최대한 입력을 하면은 사람이 채점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부분 점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용어집을 추가로 매번 제공을 해드립니다. 과목,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제외하고요. 나머지 과목들은 다 용어 위주로 출제가 돼요. 용어 위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용어집을 여러분들이 꼭 시험 전에는 그 암기를 좀 하셔야 돼요. 용어집을 통해서 암기를 좀 하셔야 되는데 매회 출제되는 기출문제를 추가해서 업데이트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용어집 출력을 해서 이제 이동 중에도 학습을 하시면 좋고요. 출력하기가 좀 번거롭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암기 프로그램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보고 암기하실 수도 있고 PC를 통해서도 암기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암기 과목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 외에 시험 관련된 내용들, 답을 어떻게 작성을 하는지, 자, 이런 것들은 시험장 유의사항 강의를 참고를 해 주십시오. 별도의 강의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강 후기를 한 번씩 확인을 좀 해 주십시오. 자, 기사포스트 사이트에 보시면 수강 후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수강 후기 메뉴에 가시면은 어떻게 준비를 해서 합격을 했는지 실제 합격하신 분들에 대한 글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어떤 노하우를 한번 들어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제가 가르치는 입장에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또 공부하는 입장은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세세한 부분들은 후기에 다 녹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후기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내용들이 여기 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간 나실 때, 틈 나실 때 한번 읽어보시면은 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정보처리 기사, 산업기사 실기 합격 전략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고민하지 마시고요. 다른 자료 보실 필요 없습니다. 기사포스트에서 제공하는 교재, 강의만 보시면은
모두 합격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강의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다음 알고리즘 강의부터 해서 차근차근 잘 따라오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